언니병이 약간 발동할 수 있다. 미리 경고드립니다. 미리 경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의 주연입니다. 희경입니다. 이제 너의 연애 리뷰를 우리가 이날 하자 미리 정해놓고 그쵸. 약간 신나는 마음으로. 맞아. 난 너무 오글거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약간 나는 내가 빠른 얘기 할까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해야겠다. 또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여서 지금 약간 오늘 약간 투쟁 방송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점을 미리 얘기 드리고 일단 희경이 말한 대로 약간 오글거릴까봐 연프 이런 거 몰래 안 보죠. 원래 안 봐요. 아예 노관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걱정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1, 2화. 처음에 모일 때 되게 낯가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낯가리면서 나도 낯가리고 방송 안에 있는 분들 낯가리고 나도 낯가리고 그래서 되게 약간 텐션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뭐 낯설지만 반가운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 찾았다. 나의 새로운 도파민. 그치. 나의 새로운 도파민이 드디어 왔구나. 웨이브에서 금요일 11시 공개인데 점심 먹으면서 하나만 보려고 그랬어. 이게 나의 큰 오산이었던 거지. 이런 마지막에서 이렇게 되면서 야 바로 2화처럼 이렇게 된 거야. 멈출 수가 없더라고. 간만에 좀 가슴이 뜨거워져. 근데 저한테는 약간 도파민은 아니에요. 도파민은 아닌데 근데 약간 편안한 기운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볼 때 뭔가 이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약간 연결되는 느낌?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좀 그래도 인상적인 장면을 굳이 뽑자면 1화랑 지금 2화까지 여튼 방송이 됐는데 저는 그 질문 카드 보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2화에서 그 장면 대화들이 좋았죠. 대화들도 좋고 되게 사실 그런 텐션이 연애 프로에서 잘 나올 수 없는 텐션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느낌? 뭔지 알지? 다들 이제 서로 만나서 신났어. 내가 궁금한 사람에게 질문도 하고 있지만 그치. 그거 말고도 그냥 평소에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건 연애 프로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오늘 물론 1화의 마지막이 짜릿했지? 네, 짜릿했고 2화를 진짜 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순간이었고 하면서 이렇게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나랑은 다른 생각이거나 다른 느낌이지만 저런 것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좀 나를 쉽게 대입해서 봤던 것 같아. 재밌었어. 나는 부양육은 없는 것 같아. 나도 부양육은 없어. 누가 부양해주면 좋겠어. 나도 부양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가 좀 제일 재밌었나요? 재밌었던 거? 그냥 흐뭇했어 나는 이게. 흐뭇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흐뭇했어. 그냥 아유 그래. 어쨌든 여기 나오는 거 자체가 사실 공개 커밍아웃이잖아요. 2화까지 공개된 분들 7분인데 어쨌든 다들 뭐 세세하게 성적 지향은 다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소수자라고 해서 어쨌든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쵸 공개 커밍아웃이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어서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나온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편하게 본인을 편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편안히 얘기하고 이게 그냥 흐뭇했어요. 나는 좀 과거의 일들이 많이 생각나고 뭐 어떤 MT 같은 그쵸 번개 내가 같은 수많은 번개들을 생각이 나면서
물론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약간 그런 그래, 여기서 생각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억도 있고 막 이런데 확실히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가 떠올리게 한다는 점도 어쨌든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누가 내가 호감 있는 애는 쟤인데 쟤가 나한테 호감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렇게 굉장히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재미잖아요. 번개랑 비교하면 어때요? 근데 번개는 물론 그냥 한 번 그쵸. 한 번이라서 사실 텐션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해요. 그치. 왜냐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되잖아. 결판 내야 되잖아.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번호를 따든 뭘 하든 어쨌든 뭔가를 고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파하고 끝이기 때문에 좀 더 텐션이 있긴 하다. 그치. 여기는 그래도 시간이 일주일이니까 맞아.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그치. 뭐 이렇게 중간에 잠도 자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그런 지점들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재밌었고 나는 그 서연님이 미연님한테 취향 중요한 부분 할 때도 너무 웃겼고 맞아. 그리고 이쪽이란 단어도 나왔어. 진아님이 그 희영님이랑 데이트 나갔을 때 굉장히 머뭇머뭇거리면서 막 못 물어보고 사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나도 혹시 취향 물어볼래?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내심. 이 질문을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위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질문이 아니고 다른 질문이 있어. 휴 다행이다. 그리고 막 제 친구들은 막 손톱 보는 사람들 벌써부터 막 손톱 체크해. 친구들끼리도 하고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저번 주 금요일 엄청 뜨거웠잖아요. 진짜. 트위터가 다들 약간 거의 불난듯이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 사람들이 막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나오기 너무 기다리니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 근데 우리 이제 좀 망상을 약간 만약에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짜 나의 다른 환경 이런 게 상관없고 내가 나가냐 안 나가냐의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나갈 거죠? 나는 나갈 수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안 돼. 내가 봤을 때 중년 레즈들 모이는 프로그램에 내가 막내로 들어가고 싶어. 너무 웃겨. 막내로 들어가서 약간 언니들한테 귀여움 받고 싶어. 그리고 이제 부양도 부양 욕심 있으신 언니들. 간만에 이렇게 언니들 있는 사이에서 약간 물론 귀여워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치. 전혀 귀여워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언니들 사이에서 약간 귀여움 받고 싶다. 프로그램 나가는 것 자체는 엄청 막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근데 이게 진짜 방송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맞아. 내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은 거야. 그치 맞아. 말 내뱉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니까 막 갑자기 막 텐션 올라가지고 그 분위기 휩쓸려서 막 말했다가 나중에 거의 이불킥 할 때가 아니지. 나 그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맞아. 그 작가님한테 찾아가서 제발 편집해주세요. 빌어야 돼. 근데 아시잖아요. 그 방송 하시는 그쵸. 가차 없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큐플래닛이나 연분홍 치마, 연분홍 TV나 이런 데서 한다. 그러면 조금 작은 플랫폼. 작은 플랫폼에 그리고 어떤 조금 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조금 그래도 아는 얼굴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있는 분위기라면 그리고 그 채널의 구독자들이라면 그게 강하대요. 그 채널의 구독자들이라면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 여기는 너무 대중 플랫폼이라서 맞아. 좀 힘들긴 해. 맞아.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 출연하신 분 대단한 거야. 그니까 나 같으면 진짜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가 너무 두려워서 못 나갈 것 같아. 일단 그 짤 돌아다니는 거부터 해가지고 나는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치. 만약에 내가 연프에 나갔어. 그럼 나는 그냥 일렬 관객하고 싶어. 나도.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언니들이 이렇게 어떤 막 이렇게 짝대기를 주고받는 그치. 일렬에서 그냥 관람하고 싶어. 나는 그냥 진행자나 아니면 슈퍼의 노래로 나는 진행하고 싶거나 광대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노잼인간이라서 안 돼. 광대 역할을 못 해. 광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냥 관객만 해야 돼.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작진이 나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제작진이 나를 원하지 않아.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결론. 그치. 여튼 그래서 우리의 연프 출연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우리 그냥 즐길게요. 네. 우리는 관객이 제일 적절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뭐 입이나 털고. 맞아. 이게 우리 일이지 뭐. 그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런 망상과 이런 소소한 재밌는 얘기들만 하려고 했는데 그치. 지금 이 너의 연애를 둘러싸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그 논란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하나 이 너의 연애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다 레즈비언이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의혹들이 있어요. 누구는 뭐 레즈비언이 아니다, 뭐 퀴어가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렇죠. 일단은 진짜로 선생님 혹시 본인이세요? 본인이신가? 어떻게 아시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이 뭐 성소자, 뭐 트랜스젠더고 막 레즈비언이고 막 이게 자꾸 이제 혐오자들이 너네 그거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혐오자들의 말에 대항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를 고정적인 존재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맞아. 사실은 스펙트럼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자면 진짜 스펙트럼이에요. 저조차도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레통령이라고 불리고 레통령이라고 불리고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 책까지 저조차도 늘 레즈비언이었던 적이 아니에요. 나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해왔다고요. 과거에 아니었을 수도 있지. 그치.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정책을 했어. 그러면 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너한테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맞아. 있어. 친구나 가족이 모를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들의 존재가 그치. 어떤 뭔가 편안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되게 사실 가까운 친구라고 막 사실은 베푼데도 얘가 너무 그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잖아. 너무 그러니까 많지. 그게 뭐 나 얘랑 완전 베푼데 아니야 쟤 그거는 모르는 그치. 거죠. 진짜 그거는 당사자만 아는 거고. 그리고 나는 좀 너무 사람들이 빡빡하게 보는 것 같아. 아니 설사 아직까지 정체화를 못해서 퀘스처너리인 상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100% 헤테로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자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온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퀴어 범주에 넣어주면 되잖아. 왜 우리 편이 많아지는 거를 더 싫어하는 거야? 많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진짜로 모르나? 저쪽 편에 있는 것보다 우리 편에 있는 게 좋잖아. 여러분, 연대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칼같이 퀘스처너리 너 아직 정체화 못했어? 그럼 안 돼. 빠져. 아니야. 더 끌어당겨야지. 그럼 새를 불려야지. 진짜 찐으로 나는 100% 헤테로야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냥 다 끌어당기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실험을 할 수도 있잖아.
나도 실험했어. 남자들 대상으로. 나도 남자들 대상으로 실험했거든. 근데 뭐 어쩔 거야. 누구나 어떤 과정이 있잖아. 배움의 과정.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뭐 안 겪어봐도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걸 다 떠나서 2%에서 그거를 실험하기에는 너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실험하려고 내가 한번 실험해볼까? 이러면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유튜브로도 막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내 얼굴과 이름과 나중에 이제 직업이랑 나이도 이제 밝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밝히고 나온다고? 이거는 한다고? 보통 용기로는 나올 수 없는 아니 거예요. 그건 용기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결심을 사실 하고 나오는 거. 여자가 여자를 만난다고 결정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엄청난 압박과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견뎌야 하는 건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한테 왜 돌이 던지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 그 횡단보도에서 또 서명 받고 있더라고. 동성애 반대 이런 거. 아직도 그런 서명을 받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진짜 자신을 드러내고 나온다? 나 여자 좋아해요 라고 얘기한다? 쉽지 않아요 정말.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진짜 여자가 여자를 지금 만나는 거 거의 불안이가 불안이를 만나거나 불안이가 슬픔이를 만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러지 말자. 서로 용기가 됩시다 여러분. 그래 우리 불안이와 슬픔이들에게 더 이상 불안과 슬픔을 주지 말아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파는 것 때문에 나온 건데 아니 애초에 왜 그렇게 과거를 파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왜 그렇게 궁금한 거죠? 아니 뭐 그래 궁금할 수 있다 치고 그냥 알았으면 그렇구나 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지? 아니 물론 이제 사람의 인생에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진 않죠. 그럼. 과거가 결국 현재 나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 과거가 또 전부인 건 아니잖아. 맞아요. 현재와 나와 과거의 나는 다를 수도 있고 그냥 그 과거가 나 지금의 나를 만든 어떤 하나의 조각일 뿐인데 과거에 어떻게 했다더라. 과거에 뭐 저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뭐라고 하는 게 나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 현재 지금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죠. 과거에 만약에 어떤 발언, 잘못된 발언을 했어. 뭐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뭐 지금 맞아. 반성하고 있는지 사과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맞아. 물어볼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막 계속된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충분히. 그럼. 맞아. 근데 왜 그것도 물어보지 않은 그 과정들은 다 스킵하고 과거에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이다. 뭐야 그게? 뭐 잘못 안 하고 살아 다? 그러니까 다들 되게 완벽하게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엄청 클린한 삶을 사시나 봐. 근데 설사 뭐 어떤 분이 클린하다고 하셔도 근데 그것도 사실 운이에요. 그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엄청난 운이에요. 다 모두가 상황이 똑같지 않고 같은 맞아.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그 손을 잡을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잡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다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몇 년간 사실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건 이해해. 나도 분노가 있어 그에 대해서. 너무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냥 어물쩍 넘기고 다시 막 슬쩍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그에 대해서 화가 나고
다들 어떤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스텝은 그래도 맞아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과거의 무언가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우리가 좀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렇게 그 사람의 현재를 좀 더 봐야 맞아요.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있어? 또 하나의 또 혐오 플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법방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부터 얘기해야 돼?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모르겠어. 이게 나는 진짜로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인가? 라는 게 나는 좀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항상 이런 플로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소비하고 방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왜 화내는 사람은 지금 없죠? 아니 그리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뒀잖아.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지점도 모르겠어. 그리고 성매매를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너 왜 그런 일을 하냐? 왜 그런 일을 선택하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잖아. 그만뒀어. 근데 그만뒀는데 왜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그만뒀고 어떻게든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왜 또 밀어내? 끄집어내. 너 뭐 그거 출신이잖아. 뭐 어디 업소 출신이잖아. 뭐 어디 출신이잖아. 뭐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다른 걸 하려고 해도 계속 그 꼬리표를 안 떼주고 계속 붙이려거나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누가 그만두겠어?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어쩌라는 거야? 아니 내 나라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진짜 애초에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면 아까 희경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진짜 그렇게 운이 맞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진짜 졸라 빡세게 일해도 안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누구처럼 시험 합격하는데 9수 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환경을 모두가 갖추고 있지 않다고요. 누군가는 하루하루 지금 하루 사는 게 되게 벅찬 사람이 있고 모두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몸이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맨날 그놈의 쿠팡띠라고 하는데 아니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사실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그 사람은 못하는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모두에게 똑같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또 굳이 파내가지고 심지어 노출 사진까지 왜 유포하는 거야? 나는 그거 왜 뿌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방송 보던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그렇게 뿌리는 게? 그거 더 나빠. 더 나빠. 이거 디지털 성폭력이에요. 맞아. 이거 불법 유포잖아요. 정말 너무 못된 것 같아. 안 궁금하니까 뿌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출연진으로 나와서 부끄럽다, 수치다. 그냥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퀴어 성소수자의 삶이 그냥 수치잖아. 이미 빅퀴어들이 보기에는 수치잖아. 근데 뭘 또 누구는 덜 수치고 나는 쟤는 더 수치고 이거를 왜 따지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정상 사회에 딱 맞춰진 정상 사회에서는 이미 탈락됐고 이미 우리는 비껴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아니 거기에 너무 인준받고 싶어 하지 마세요. 정상 사회에 인준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요. 누구나 정상성에 대한 압박을 받으니까. 그럼. 물론 그 압박이 엄청나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맨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맨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압박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더 수치니 내가 더 수치니 쟤가 더 부끄럽니 너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정상스럽게 행동해야지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 무슨 소용이냐. 그냥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사회를 바꾸는 데는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슨 음지에 있는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는 둥 우리는 양지야? 우리 양지인가? 근데 우리 지금 조명이 많아서 약간 양지인 것 같긴 해. 모르겠네. 근데 우리 얘기하는 건 살짝 약간 음지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음지지. 근데 왜 우리도 그때 스튜디오 우리 여기 처음 빌려서 하기 시작했을 때 채널 여기 담당자님 채널 어디예요? 물어봤는데 머뭇 말을 해도 될까? 약간 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모르겠어. 진짜 그 음지와 양지의 기준은 뭘까? 양지도 음지든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렇잖아. 햇빛이 너무 강한 데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구나. 하루 종일 햇빛 받고 있으면 그치, 얼굴 타고 그늘에 가고 싶잖아. 그치. 왔다 갔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왜 그렇게 음지, 양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다 같이 차분히 생각하면서 맞아요. 얘기를 해보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모르는 거 좀 찾아보고. 오늘 참 아침에 그 유나 선생님이 황유나 선생님이 페북에 글을 쓴 거를 봤는데 유나 쌤이 그 반성매매 인권 행동 이름 원래 활동가 지금은 이제 연구자신데 그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야말로 여성을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사회가 반복해온 대표적인 전략이다. 여성을 침묵시키는 일을 반복하지 말자. 비난을 멈추고 분노의 초점을 조정하자. 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한다. 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너무 동의가 되고 진짜 다들 간곡한 마음으로 저희도 제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꿔나가는데 진짜 좀 같이 합시다. 같이 바꿉시다.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진짜 나는 팬부치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금 투쟁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 아니 우리 덕질하려고 이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갑자기 투쟁 얘기하고. 근데 혹시 최애가 있어요? 최애? 아니야. 그래? 사실 난 최애 리원님이야. 근데 너무 재밌긴 해.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너무 편안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냥 그게 툭툭 얘기하고 되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이끌어내고 이런 게 너무 좋던데. 맞아. 나는 성격이 너무 부러웠어. 그니까. 근데 일단 눈이 가는 거는 희영님. 희영님도 멋있지. 인상이 남는 것 같아. 희영님. 약간 레즈들이 좋아할 상이야. 예상치 못하네. 근데 실제로 좀 나 그냥 딱 봤을 때 제일 뭔가 인기가 많은 상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서연님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왜냐면 지금은 되게 가만히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약간 그쪽으로 몰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서연님은 약간 그 있잖아. 레즈들 뭐 좋아하죠? 안정을 좋아하죠. 그쵸. 얼굴에 안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허리도 아주 꼿꼿해. 네, 그니까. 맞아. 인기가 많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한결님 이제 나이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웃긴 거야. 맞아. 아니 뭐 나이가 그렇게까지 중요해? 근데 약간 우리 조금 현타 왔잖아. 그치. 약간 나이를 듣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여기 못 나간다고. 난 중년 레즈들 나오는 데 가서 막내 할 거라고. 잘못했어. 그 한결님이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자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맞아. 사람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얘기하는 거에 맞아. 되게 많이 공감했고 맞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도 알잖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맞아.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리원님이 진행하고 막 이런 거 보고 약간 부치 아니냐. 근데 그게 일스번개 나가면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진짜? 내가 주최자여서 내가 막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두 글자예요? 이렇게 물어봐. 진짜로. 되게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부치의 그게 뭔가 단편적이야. 되게 그냥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이러면 부치라고 생각해. 사실 팬부치는 뭐 나도 사실 팬부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애매딸이어서 팬부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감히 뭐 평가하기 좀 그렇고요. 잘 모르겠다. 누가 팸이고 누가 부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뭐 저는 이 상태로도 즐겁고요.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될 텐데 또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인물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매기가 등장합니다. 또 어떤 또 분이 등장할지 너무 흥미진진하고 반발이셨어. 어떤 캐릭터가 등장해서 어떤 또 이 분위기를 만들지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또 누구랑 누가 이제 또 데이트를 나갈지 지금 한 팀밖에 데이트를 안 했잖아요. 앞으로도 너의 연애를 우리 애청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뭐 이제 연대의 마음으로 연대의 마음으로 본다. 물론 매우 즐겁고 즐거운 재미로 보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 한켠에 아주 이 연대의 마음이 또 크게 함께 한다.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또 응원해 주시고 항상 좋은 이렇게 이상한 악플 달지 말고 제발. 출연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 오늘은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